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일 3부 저희가 주요 뉴스는 다 인터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꼼꼼히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만 그중에서 빠지는 또 중요한 뉴스가 있거든요. 그런 뉴스를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정면 브리핑 여러분을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혼자 추워하는 김영민 아나운서입니다. 아닐걸요? 아니 보기만 해도 내가 더워. 진짜요? 저는 네. 지금 딱 좋은데. 와, 나는 진짜 근데 다음 주엔 진짜 추워진대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똘똘 싸매고 다니는 거예요. 야, 그 핫팩 2개. 핫팩 2개. 양손에. 야, 지금도 핫팩 갖고 다니는 난 처음 봤어요. 아, 지금 정말요? 핫팩 갖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어. 야, 근데 뭐 하여간 이제 가을이 슬슬 끝나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단풍 봤어요? 올해는 또 날이 너무 날씨가 들쭉날쭉해서 단풍이 좀 안 예쁘게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단풍 제대로 못 봤는데 낙엽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물들지도 못하고 떨어진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물들지도 못하고 떨어졌다 그러니까 물들다 이러면은 우리가 보통 좀 부정적으로 나쁜 친구에게 물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단풍잉 빛깔이 예쁘게 물들었다. 천연 그렇게. 염색으로 천이 예쁘게 물들었다. 그렇구나. 사람이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삐뚤어진 거지. 그렇구나. 네. 아유, 근데 어쨌든 뭐 날씨도 날씨고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예, 참 시간이 빠른데 좀 있으면은 또 해요. 뭐 또 하죠? 국리데이. 공인이 청취자 주셔서 또 오는데 아이고.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줄었다라는 얘기. 그죠? 맞습니다. 올해 9월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1조 3천억 원이나 덜 거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국세 수입 9월까지 255조 3천억 원 집계가 되면서 이만큼 좀 덜 거친 건데요. 9월까지 본 예산 대비했을 때 국세 수입의 진도율이 70%가 되지 못했고요. 이 원래 최근 5년 진도율이 한 78%였는데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고 그래서 정부가 국세 수입 전망치를 재추계를 해서 좀 이 전망치를 낮춰 잡았는데도 국세 수입 진도율은 75.6%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12월 추이를 좀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재추계한 수준으로는 국세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법인세가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네, 지난해 기업 실적이 좀 저조하면서 법인세가 무려 17조 4천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세 수입 감소를 좀 주도하는 형국이었고요.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9월 한 달간의 법인세도 중간 예납이 감소하면서 작년 같은 달보다 6천억 원 감소했고요. 다만 반면에 이 1월에서 9월 사이 소득세는 또 취업자 증가, 임금 상승 등으로 4천억 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와 관세는 각각 1조 원과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1조 원이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가 좀 살아나면 세수도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는지 아세요? 뭐가? 우리가 3분기 수출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수출이 줄었어요. 예? 근데 수출 금액으로 따지면 약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GDP 1인당 GDP, GNI 이런 거는 올라가는 건데 실제로 수출 이 퍼센테이지 따지면 이게 줄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연말까지 한번 봅시다. 네, 그럼 그래야겠죠. 배드민턴 쳐요? 안 칩니다. 안 쳐요? 네. 그럼 뭘 쳐요? 치는 게 없죠. 뭐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뭘 칠까요, 저는? 아파트 뭐 이런 것만 하면 돼요. 아파트 이런 거. 갑자기요? 제가 배드민턴 얘기 왜 했냐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
해임을 요구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문체부가 이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에 작심 발언을 했고 8월부터 지금 문체부가 계속 조사를 벌여왔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배드민턴 협회에 김태규 회장에 대한 해임 요구했고요. 후원사로부터 받은 억대의 경기용품 유용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조금법 위반상 적발하고 환수 절차에도 착수를 했고 김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장이 협회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점 등도 확인이 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처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좀 개선이 되나요? 거의 전면적으로 갈아엎어진다고 할 정도로 대폭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예. 사실 하나하나 말하면 거의 제가 A4용지 한 장 수준으로 가지고 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문체부가 선수단 36명의 의견을 들었는데 대부분 안세영 선수의 요구사항과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선수 개개인의 선택권을 좀 보장해서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를 보장하고 단식과 복식에 맞게 맞춤형 훈련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부상, 관리받을 수 있게 되고요. 선수촌 내에 부조리한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수들이 국제대회 마치고 귀국하면 원래는 곧바로 선수촌에 입촌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걸 일정 기간 휴식할 수 있도록 또 개선을 하기로 했고요.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협회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활동 기간을 5년 충족하고 남자는 28세, 여자는 27세 이상인 비국가 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한 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너무 나이가 많아요. 네, 이것도 이제 폐지가 되고 후원 계약 관련해서도 선수들의 관리가 더욱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연봉 계약 기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저는 그 신발 말이에요. 신발을 그 자기가 신고 싶은 거 못 신는다 그러는 거 깜짝 놀랐어요. 네.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래 걷는 것도 좋은 신발을 신으면 훨씬 오래 걸을 수 있듯이. 네. 더군다나 국가대표 선수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김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다 시작하시네요. 김 좋아해요. 김 좋아해요. 네. 오늘 점심에도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김이 킴이 아니고 GIM. 김으로 이제 이 통일이 되고 국제 표준화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김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아, 예? 그렇죠. 그 사실 옛날에는 이 김이라는 게 새까맣게 생겨서 막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김이 우리나라 김이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라서 K김을 좀 브랜드화하겠다라는 정부 방침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해외에서 김이 일본 명칭인 노리 혹은 영어인 씨위드로 불려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김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김의 공식적인 영문 명칭도 GIM 김으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김의 명칭이나 수출 규격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 제안서를 만들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김이 한때 외국인에게 검은 종이라고 불리면서 좀 거부감을 가지는 외국인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검은 반도체다 이렇게 불리면서 굉장히 유망한 수출 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김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K김을 잘 홍보하고 인정받는 브랜드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옛날 얘기. 한일 관계가 좀 안 좋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럼 우리 김 일본에 수출 안 한다고 딱 그렇게 주장하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일본 김이랑 우리나라 김 맛이 많이 다른가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초밥을 먹을 때도 네.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보다 일본에서 먹는 거하고 또 다른 게
제가 볼 땐 초밥에서 중요한 게 회도 중요하고 이 밥 있죠, 밥. 샤리라고 하나요? 예. 네. 그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김도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게 등급제를 도입을 하면 뭐 좋은 김이 뭐 어떻게 되고 나쁜 김이 구분을 하겠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 제품 등급제를 도입한다는 건데요. 이 등급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매기면 소비자들이 좀 저렴한 김 먹고 싶을 때는 쉽게 선택할 수가 있고 아니면 고품질 김은 프리미엄 라인으로 또 만들어서 선물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산업의 범위를 좀 넓혀 가기로 했고요. 지금 해수부는 목표가 2027년까지 김 수출액 1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겁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김 수출액이 무려 7억 9천만 달러, 1조 원을 넘겼다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잘 브랜드화를 시키면 10억 달러 수출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또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에 대한 수요도 늘고 수출도 증가하는데 수급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예. 수급 안정화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김 수요는 연평균 10% 이상씩 커지고 있는데 국내 물김의 연간 생산량은 50만 톤에서 60만 톤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 이 공급을 좀 확대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가? 김을 깊은 바다에서 시범 양식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시범 양식 후보지는 전남 완도와 여수 신안의 1,000헥타르 정도 규모의 이제 깊은 바다에 양식을 한번 해볼까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 양식장을 지금 추가로 설치할 해역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수심 35m 이상 깊은 바다에서도 김 양식이 가능한지 시험을 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소금도 좀 등급제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소금이 수천 종류거든요. 수백 종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막 소금 가게가 따로 있고 시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골프